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파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는데 이 아파텔이라는 거는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서울 수도권에는 아파텔이 이제 활발하게 분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높은 시세 차익을 이루는 아파텔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전에는 제대로 된 아파텔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도안에 그 힐스테이트에서 제대로 된 이제 아파텔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텔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파텔 분양은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지금 현재 그 시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아파텔이라는 게 그럼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텔이라는 거는 아파트와 이제 오피스텔의 이제 특징을 합쳐놓은 새로운 이제 주거 형태인데, 이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이 건축업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파트의 모양을 했지만 방이 두세 개가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방이 이제 두세 개 있는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파텔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핫한 아이템으로 됐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요즘에 이제 내 집 마련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또 날로 심해지고, 그리고 아파트 값은 또 청정부지로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청약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파트 대신에 대체 상품으로 이제 찾고 있는 상품이 이 아파텔입니다.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공급이 힘들어지니까 이 새로운 공급처로 일군 건설업체에서도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게 이 아파텔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텔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 것인지, 우선 한번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이 누구나 이제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분양가가 이제 아파트보다 많이 저렴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편리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느낄 수 있게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단점을 이제 보완해서 요즘에는 3베이, 4베이를 기본으로 이제 통풍과 채광을 많이 개선을 한 상품들입니다. 또한 주택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서 입지 선택이 자유롭고, 특히 역세권에 이렇게 위치해서 교통도 좋고 위치도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인기가 있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아파트에 비해서 계약 면적 대비 전용 면적 비율이 이제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아파트와 비교하면 관리비가 이제 다소 높은 편이죠. 오피스텔보다는 저렴한데 이제 아파트보다는 높은 편이고요. 세대수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황금성 부분에서 편차가 이제 큽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텔은 황금성에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쁜 위치에 있는 이제 아파텔 같은 경우는 황금성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아파텔이 이제 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이제 건설되다 보니까 학교나 녹지나 이제 주거 편의 시설이 이제 부족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취득세가 아파트는 1.1%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파텔은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분양가 이제 4.6%로 좀 높죠.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이제 발코니가 없고 욕실 이제 욕조 설치가 이제 불가능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아파텔이 이렇게 장점과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그럼 이 아파텔이 지금 현재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파텔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전반적인 그 아파텔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시작된 게 일반적으로 2013년 경에 이제 서울 집값이 이제 정체가 되고 수도권의 이제 전세가가 이제 상승이 되면서 전세 물건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상승하는 전세가 때문에 전세난이 벌어지고, 그런 전세난의 대책으로 떠오른 것이 이 아파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양시장에 이제 핫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계기가 또 2015년이 지나면서 이제 아파텔이 이제 분양이 많이 됐었는데, 그 계기가 부동산 규제가 이제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 이제 힘들어지고, 근데 아파텔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랑 비슷하게 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오피스텔에 가지고 있는 또 수익성, 그걸 가지고 있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상품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넓은 전용 공간을 원하는 신혼부부 같은 이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까지도 이 분양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상품으로 또 관심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분양도 잘 됐고, 그러니까 청약도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박 상품으로 하나 이제 핫 아이템으로 이제 자리 잡고 지금까지 이제 좋은 위치에서 분양이 되고 있는 아파텔이 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 아파텔이 어떤 지역에서 분양이 이제 많이 됐었냐면, 그 수원 이제 광교 신도시, 그리고 송도나 청라 등에서 개발이 일단 활발하게 또 지속이 되고 있고, 그 교통이 이제 좋은 위치에 이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이제 이미 상권이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주위에 이제 기업 등의 이제 수요층도 이제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청약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세도 이제 높게 형성이 되고, 분양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주위에 또 아파트들이 또 활발히 또 분양을 하게 되었고요. 지방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소형 아파트란 개념으로 분양이 또 일부 이루어졌었죠. 주로 이제 광교나 위례나 송도에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이 돼 있고요. 지금 입주한 데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시세가 분양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입주해서 그 실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데 아파트들도 있는데, 우선 그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좀 핫했던 그 광교의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왜 지금 대박이 났고, 그리고 어떤 장점들이 있었는지 그걸 파악해 봐야 추후에 이제 아파트를 그 실수요자로 구입을 하시든지 투자를 할 때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펄에나 광교는 처음에 광교 컨벤션 꿈의 그린으로 이제 분양을 했고요. 지하 4층에 지상 이제 최고 47층, 그러니까 3개 동으로 이제 전용 면적이 84에서 175 평방미터, 총 759 가구,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파트로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 이제 4월 17일 날 청약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이제 86.78대 1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최저 분양가가 5억 3,790만 원에서 최고는 이제 6억 6,750만 원까지. 이 당시에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높았는데 초반 계약률은 9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8% 정도는 이제 계약을 이제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때 이제 포기한 분도 계신데, 현재 포레나 광교는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현재 프리미엄이 3, 4억 정도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인근에 이제 광교에 이제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프리미엄이 보통 2억 이상 지금 붙어 있죠. 네이버에 이제 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2020년 4월 13일 현재 제가 검색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분양권 피가 지금 3억 5천. 84제곱평방미터짜리죠. 이것도 84제곱평방미터. 이 층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이제 조금씩 틀린데, 요거는 피가 4억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분양받았다 그러면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4월 초에 또 이제 송도에서 힐스테이트에서 아파텔이랑 아파트를 같이 건축되는 그 아파트를 이제 분양한 게 있는데, 분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 포레나 광교는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피가 많이 붙고 대박이 났느냐,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포레나 이 광교가 여기가 이제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그 옆에 이제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이제 아쿠아리움이 들어가고요. 옆에 이제 컨벤션 센터가 있고, 주위에 또 호수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주거 환경이나 상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 아파트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할 때 광교에 이제 호수공원이 있는데 마지막 호수 조명이 가능한 단지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됐죠. 그 주위에 보시면은 현재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분양이 됐던 것들입니다. SK뷰 레이크가 있고요, 더샵 레이크 파크 있고,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 광교, 중흥 S클래스, 이쪽 부분은 이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좋은 위치에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한 거죠. 총 세대수는 이제 759가구였게. 포레나 광교가 어떤 이제 또 장점이 있었는지 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아파텔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선택 결정 요소는 첫 번째는 이제 교통이죠. 특히 수도권에서 이 포레나 광교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라는 거를 많이 내세웠었고요. 그래서 강남까지 뭐 이렇게 지하철 광교 중앙역에서 강남역까지 30분 정도 걸린다. 그 세 개의 고속도로가 이제 인접해 있는데,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가 10분 내외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 교통의 이제 장점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주위에 수요층이죠, 수요층. 근데 2021년까지 광교 신도시는 주야간 배우 수요가 최소 17만 명 이상이 형성되는 이제 자족도시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이제 수요층이
튼튼하다는 장점을 많이 내세웠죠. 그리고 주거시설 인근에 편리한 그 대단히 시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옆에 이제 호텔도 예정이 돼 있고, 수원 컨벤션 센터가 이제 킨텍스 이제 2배 정도 되는 게 건설이 되고, 또 옆에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고, 지하 이제 아쿠아리움이 이제 건설되는데, 육산 시월드에 이제 2배 정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내세웠죠. 아파트는 매매나 임대 가격에 이제 영향 미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포레나 강교는 이 영향 요소들이 이제 뛰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통망 일단 좋죠. 인프라랑 생활 편의 시설이 좋죠. 지역과 생활권에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죠. 탄탄한 이제 배우 수요층이 있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청약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받았었던 거고, 현재 이제 시세도 프리미엄이 이제 보통 3, 4억이 이제 붙어 있는 대박난 이제 아파트가 됐던 거죠. 포레나 광교의 평면도입니다. 84제곱평방미터가 5가지 정도 모델로 분양을 했었는데요. 방이 일단 요 3개죠. 거실, 주방이 있고요. 근데 방이 어떤 분은 3개가 필요하지만 3개까지 필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방을 이렇게 통합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 고급 아파트 같이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한데, 포레나 강교는 이제 지하 1층에 GX룸,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샤워실, 지상 2층에 라운지 카페랑 주민 회의실,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 이제 키즈 라운지, 야외 놀이터, 이런 부분이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제 장점들이 참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레나 강교는 처음에 청약할 때도 경쟁률이 높았고, 현재도 한 4억 정도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이제 대박 아파트가 됐던 거죠. 지금까지 성공한 아파트인 포레나 광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 이제 전국에 있는 또 아파트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2015년 9월에 분양을 했고, 현재 시세가 2000년 4월 8일 현재 매매가 이제 7억, 84제곱평방미터죠. 어떤 거는 9억, 이건 117평방미터. 그 시세 변화를 보시면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대박난 그 아파트들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형 오피스텔인데 차익 실현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가 이제 분양가가 3억 4천에서 이제 3억 6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꽤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광교에 이제 더샵 레이크 파크라는 아파트를 보면 2016년 9월에 분양을 한 거고요. 현재 시세가 매매가가 이제 7억 7천. 고층에 이제 좀 비싼 거는 또 9억 5천까지 돼 있죠. 이 분양가가 이제 요건 좀 높았습니다. 6억에서 6억 7천. 시세가 이렇게 쭉 상승하는 아파트이죠.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광교 아이파크.
이게 분양가가 이제 4억 5천에서 4억 8천이었는데 지금 매매가가 이제 8억 상승 추세에 있고, 어떤 거는 7억 6천. 전반적으로 보면 주춤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 지금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 중흥 S클래스 2019년 9월 현재 매매가가 이제 6억 3천, 어떤 거는 10억까지 가고 있죠. 어떤 분양가가 이제 5억 1천에서 6억 정도. 시세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광교 쪽이 일반적으로 지금 성공한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요. 광교 이제 SK 뷰 레이크 타워 2019년도에 분양했죠. 분양가 이제 5억 4천에서 5억 8천이었는데 현재 이제 84제곱평방미터가 뭐 10억, 보통 10억 정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송파 옆에 이제 위례 신도시에 지웰 프로지오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었는데 이 분양가가 이제 4억 3천에서 5억 3천이었습니다. 현재 시세가 84제곱평방미터가 이제 9억 2천, 어떤 집은 이제 9억. 가파르게 이렇게 시세가 올랐다가 쭉 상승하는 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송도 쪽. 송도에 이제 국제도시 DMCT 시그니처 뷰라는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데 분양가가 이제 3억 2천에서 4억 4천이었는데 현재 매매가가 이제 4억 2천, 3억 5천.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P가 지금 4,500 붙어 있죠. 어떤 건 이제 3천. 그리고 송도의 호반 서밋이라는 이제 오피스텔. 분양가가 이제 2억 6천에서 2억 9천이었고, 현재 P가 5,500. 어떤 거는 6천 정도 붙어 있죠. 이번엔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분양권 프리미엄 P가 5,500 붙어 있죠. 요거는 4천 붙어 있고, 분양가 이제 3억에서 이제 3억 8천 정도 했던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P가 이렇게 1,000만원, 500만원이 조금 붙어 있죠. 분양가는 2억 9천에서 이제 3억 2천 정도. 이렇게 몇 개의 아파트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 이제 언급 안 된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그 아파트들 중에는 여기 지금 살펴보는 아파트들보다 성공한 데도 있고요. 실패한 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아파트의 투자를 위해서는 그 실수요자나 투자 목적으로 투자자나 아파트라는 게 뭔지, 어떤 장점,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는지 본인이 이제 열심히 살펴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청약 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이제 유의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 경쟁력 확인하는 게 필수죠. 입지. 좋은 위치, 교통, 그 주위 상황, 주변 시설들,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분양 가격도 중요하죠. 분양 가격도. 너무 높게 되면 이제 그 차익 실현 같은 경우가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의 경쟁력. 안에 이제 구조든지, 아니면 통풍이나 채광이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이든지,
그런 상품의 이제 경쟁력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임대 수요층, 주변에 이제 인구 수요나 기업들, 그래서 얼만큼 단단한 수요층이 있나,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피스텔 신규 분양 물량이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이런 아파트 투자의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 경쟁력 확인이 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입지에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양 가격. 분양 가격도 이제 적정하게 책정돼야만 그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 경쟁력. 그 아파트 자체의 이제 구조, 아니면 그 통풍이나 환기 같은 거,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그런 부분도 그 미리 살펴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임대 수요층이 얼만큼 많은지, 그래서 기업의 숫자나 아니면 인구의 숫자 같은 거, 그래서 수요층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그 아파트의 시세 자체가 정체가 되니까 가능하면 신규 분양 물량이 이제 많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수익성뿐만 아니라 이제 차익 실현까지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선정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출 자체가 개인별로 편차가 많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도 미리 파악해 놓으시고 청약을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파텔이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3월 달에 이제 송도에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라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이 단지는 아파트, 뭐 상업시설, 아파트까지 이제 같이 있던 단지인데 청약 경쟁률이 이제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파트야 말할 것도 없이 그 아파트도 그 청약 경쟁률이 이제 상당히 높았죠. 근데 일부 또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라는 게 어떻게 될 것인지 갈수록 이제 2, 3인 가구는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은 지금 웬만한 점수 아니면 진입하기가 너무 힘든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보다 이제 적은 자금으로 가능하고 청약 통장 없이도 이제 분양이 가능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아파트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제 청약 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을 이제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투룸, 쓰리룸이다 보니까 뭐 아파트 같은 편리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다가 본인이 이제 원하는 아파트 청약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수요층이 있을 그 상품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파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 이제 위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투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청약에 관심이 있는 그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높은 희소 가치가 장기간 이제 유지될 수 있는 아파트냐, 그런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수익성과 차익 실현을 가능한 아파트냐, 그런 아파트를 이제 고르는 게 그 성공 투자의 이제 그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대전에 지금 제대로 된 아파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안동에 이제 힐스테이트 도안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그 힐스테이트 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